안녕하십니까, 오토민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필요하고, 사실은 이제 뭐 저 같은 중개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분들이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좋은 팁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매물을 만나게 되면 월세를 뭐 1억에 50만 원이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거 갖고 보증금이 부족하니까 뭐 한 5천만 원에 월세를 좀 더 올리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으시고요. 아, 월세가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나 그냥 전세로 가고 싶다라고 해서 전세로 다 바꿔주세요.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이런 부분들을 뭐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경험치로도 하고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시장에 전세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뭐 임대 제도라고는 하지만 전세가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세는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세는 그 어떤 물건에 대한 현재 가치입니다. 가치.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쓸 때 이 정도, 전세는 내가 이 정도에 대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이제 현재 가치를 보통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현재 가치가 전세라고 한다면 그럼 매매가는 뭐야? 매매가는 사실 이 현재 가치에다가 더하기, 뭐 현재니까 이제 미래 가치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여기 나중에 도로가 뚫려, 아니면 여기가 용도 지역이 업종링 된다든지 옆에다가 어떤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개발 호재로 인해서 어떤 미래 가치가 더 더해지는 게 사실은 이제 매매 가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그러면 미래 가치가 없다면 현재 가치가 무한정 높아져서 미래 가치하고 현재 가치가 같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산실적으로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들 생각하는 게, 전세를 내고 보증금을 하고 나면 이 보증금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그동안 뭐 깡통 전세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이 겪었잖아요. 전세 사기도 사실 겪었고. 그래서 이런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사실은 전세 보증보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보면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도 한계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전세 보증보험을 든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 돈을 뜯기게 되면 그만큼 내가 마음에 고생을 하고 그 다음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전세 보증금을 매매가 대비 내는 게 좋은가 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가격 중에서 전세 가격이 얼마냐, 가령 매매 가격이 1억인데 전세가를 7천으로 했다 그러면 70%짜리 전세가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세가율은 지역마다 달라요. 하여튼 그래서 그 지역이 다른데 지역마다 다른 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요 평균 전세가율이 있는데 그 이하의 물건을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이따 전세가율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적정한 전세가율이 얼마만큼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역별로 평균 전세가율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제 호갱노노에서 나오는 건데요. 호갱노노에 보면 이 거래가에서 보면 최근 실거래가 나오고 매물 평균 가격 나오는데 요 아래가 보면 전세가율이라고 해서 여기에 박스가 있거든요. 요 빨간 박스는 제가 친 거예요.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요런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별로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있는 여기 걸포동 쪽인데, 걸포동 아파트 하나에 보니까 63.2%다. 그러면 내가 전세가를 구할 때 매매가 대비 얼마짜리를 구해야 돼요? 한 63% 정도 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되게 보면 요 63%에서 낮은 것도 있지만 반대로 좀 높기도 하고, 그래서 63% 전후에서 이제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은 조금 이렇게 막 임대 물량이 없는 데는 사실은 이제 뭐 80% 막 가기도 해요. 근데 사실 80% 가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임대 수요가 없는 데는 사실 50% 이하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얘기는 한 70% 전후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이거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지역에 있는 평균 전세가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를 전후로 해서 하면 좋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이 좀 더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 70% 정도? 요 정도가 좋다고 하더라. 뭐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세가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별로 요게 어차피 그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별로, 또 저희 걸포동도 단지별로 다르거든요. 단지별로 전세가율이 다르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월세 전환
전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세는 그 대충 매매가 대비 한 어느 정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월세로 가게 되면 얼마로 가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내가 전세 2억짜리를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너무 들어오고 싶은데 전세는 어렵고 내가 그러면 보증금 1억에 월세를 얼마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맞아 틀려 이렇게 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뭐 이거 도와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뭐 말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여기에 보면 거기에 어떤 얘기냐면 다음 각 호의 정한 비율 중에서 낮은 거를 초과할 수 없다. 결국은 1번, 2번 중에서 낮은 거를 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뭐냐? 뭐 대출금리하고 뭐 이런 영역 고려해서 결론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 얼마일까? 시행령을 보면 있어요. 그 정하는 비율은 1할. 1할은 얼마죠? 10%죠. 그래서 10%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자,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현재 한국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는 3.5%입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이율, 요거 또다시 시행령에 가보면 이율 했더니 2%, 3.5 더하기 2는 5.5. 결국은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할 수 있는 거는 10%나 5.5. 이 중에서 뭐 어떤 거라 그랬어요? 그중 낮은 거. 근데 여기서 보면 초과할 수 없다. 강제 규정인데요? 지켜야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 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안 지킨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조정위원회 이런 데 통화해서 조정을 하면 되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기준은 있으되 뭐 강제성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벌금 규정이나 이거 생기면 강제 규정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권고 규정 뭐 이렇게 공고사항 정도로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요런 범위가 요 정도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 기준으로 따라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크게 뭐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세를 월세로 할 때 이제 뭐 아까 2억짜리를 1억으로 바꾸면 전세 보증금 2억에서 1억으로 빼면 1억만 남죠. 1억을 전월세 전환율 아까 5.5% 계산하고 나면 얼마죠? 550만 원. 550만 원인데 이게 12달이죠. 그러면 나누기 12 하면 한 대충 50만 원 이하가 되겠네요. 그래서 월세가 2억짜리를 1억에 한 뭐 49만 원이든 얼마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50만 원 이하의 월세가 산출이 되겠죠.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시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월세를 내면 비용 처리가 돼서 월세를 더 많이 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월세가 그냥 소모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차라리 전세를 내고 그것만큼을 내가 세이브하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월세 보증금에서 내가 이걸 월세를 좀 더 내리고 보증금을 올려주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단순하게 월세를 전세로 다 바꾸는 걸로 이제 가정할게요. 월세 1억짜리를 보증금 1억이죠. 1억짜리를 월세를 갖다가 한 55만 원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뒤에 전월세 전환율이 5.5%니까 제가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월세 보증금 1억에 55만 원짜리를 전세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55 곱하기 12에서 금액 나오면 나누기 5.5 하면 결국 요게 1억 2천이 되죠. 그럼 전세 보증금은 2억 2천만 원짜리 전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월세 전환율을 사용을 하면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도 있고 월세를 전세로 바꿀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름 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지역마다 같으면 좋겠지만 이 지역별로 이 전월세가 사실은 달라요. 당연하죠.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요도 많지만 공급도 많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은 임대료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니까 이 수요와 공급을 쉽게 매치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저희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 전월세 강도가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부동산원 이쪽에서는 통계청에서는 뭐를 하냐면 지역별로 전월세 전환율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고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따라라 이건 아니고 이렇게 지역별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월세 전환율이 강제 규정은 그 이행에 따라서 벌금 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권고 규정이라고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규정을 또 사용을 해야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는 절대적인 건 아니고 달달이 지금 공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조를 하시면 5.5가 나은지 요게 나은지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보시면 되고요. 요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전월세 전환율 법에서 정한 것보다 요게 높더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게 더 낮아요. 아무래도 수요도 공급도 많고 그만큼 매치하기가 쉽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그만큼 또 감소해서 그런 걸로 추정은 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전월세 전환율로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 있고 월세를 전세로 바꿀 수 있는데 이런 것보다 월세 보증금을 올려주고 월세를 낮춰달라는 요구, 그 다음에 월세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더 내겠다라는 요구, 이런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경우의 수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제가 계산을 다 일일이 하기가 뭐해서 요 부분은 그냥 예시를 써놨어요. 전세를 월세로 3억 아파트를 월세 보증금 5억으로 간다면 3억 빼기 5천만 원 하면 2억 5천이죠. 곱하기 5.5% 나누기 12개월 했더니 1375만 원을 12개월 나누니까 약 115만 원. 3억짜리 아파트가 월세로 바꾸면 5천에 115만 원. 그러면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월세 보증금 5천만 원에 임대료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를 전세로 전환한다면 5천만 원 더하기 200을 12개월 곱하고 나누기 5.5 하면 5천만 원 더하기 4.364억이니까 대충 한 4.9억이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게 이제 월세 보증금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월세를 낮춰서요. 그러면 월세 보증금을 1억인데 150만 원을 월세 보증금 3억으로 하면 월세가 얼마가 될까요? 자, 추가 보증금 2억에 대해 전환율을 계산했더니 약 92만 원이 되네요. 92만 원인데 아까 150만 원 냈었죠. 그럼 3억 올리면 92만 원 빼면 58만 원. 즉 월세를 하게 되면 58만 원. 이 월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월세 보증금 3억으로 2억을 상승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3억에 58만 원짜리로 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월세 보증금을 낮춘다. 월세를 그리고 더 내겠다. 월세 보증금 2억에 100만 원 살고 계시다가 5천만 원으로 낮춰요. 보증금 5천만 원 낮추면 1억 5천에 대한 전환 금액은 약 69만 원. 그러니까 아까 100만 원이었는데 69만 원을 더하면 169만 원. 5천에 169만 원. 이렇게 숫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짜증나고 복잡하죠. 그래서 사실 네이버에 가시면 이 전월세 전환 계산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건지는 요령을 아셔라 라고 해서 제가 해드린 거고, 실제로는 여기 가셔가지고 전세 월세 바꿔주세요, 아니면 월세 전세 바꿔주세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은 얼마고요, 월세 보증금은 얼마예요, 요거 입력해 주시고 전월세 전환율, 요거는 이제 사실은 변하기 때문에 요거는 숫자를 써 넣으시면 돼요. 숫자를 써 넣으시면 계산하기 딸깍 하면 바로 그냥 계산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했던 거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 요령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지, 그렇게 굳이 계산 안 하셨는데, 근데 내용은 알고 계셔야 나중에 그거 바꾸고 뭐 할 때도 서로 이거를 네이버로 바로 못 쓸 때도 있잖아요. 계략적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된다. 근데 이게 전월세 전환율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되고, 전월세 전환율을 잘 사용하시면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보면 대출을 받을 때 뭐 청년 대출, 중기청 대출, 그 다음에 보금자리 전세 대출 뭐 이런 거 보면 대출 한도가 1억, 2억 이렇게 막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보면 뭐 보증금이 뭐 1억으로 딱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2억에 맞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는 뭐 1.3억 있고 어디는 뭐 2.5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1억 3천이면은 1억을 넘어가니까 내가 못 들어가겠다 이게 아니고, 1억 3천일 경우에 보증금을 1억으로 조정을 하고 내가 월세를 내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3천만 원에 대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약 13만 7,500원 정도, 그러니까 약 지금 보면 한 14만 원 정도 내가 월세를 내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1억 대출을 받고 14만 원 월세를 내면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집에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출을 2억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2억 5천짜리를 그렇게 5천만 원에 대해서 월세 전환율로 변환을 시켜서 월세를 일부러 하는 것도,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런 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가서 자 월세하고 전세를 선택할 때 일단은 요거는 이제 뭐 어떤 꼭 지역에 대출 되냐는데, 전세 대출 금리가 있어요. 여기 요즘은 보통 한 전세 대출 금리가 한 3, 4% 이렇게 보통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전월세 전환율하고 이 대출 금리를 비교를 해서 가령 요게 전월세 전환율이 5.5%인데 3, 4%보다 만약에 이 전세 금리가 더 세다. 지금은 3, 4%니까 당연히 이제 아래쪽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전세가 유리한데, 만약에 신용상 거꾸로 3, 4%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한 7%를 받아야 돼 대출을. 그러면 전월세 전환율 5.5%보다 유리하니까 월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전세 보증금을 내기 위해서 조달해야 되는 금리하고 전월세 전환율하고 비교했을 때 그 금리가 더 세다면 월세로 가는 게 유리하실 거고, 반대라면 전세가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어떤 지역이 전세가가 평균 한 3억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한 25평, 뭐 34평 이렇게 하면 그 평형대별로 전세가가 어느 정도 평균 전세가가 있잖아요. 한 3억 정도 하는데 월세가 5천에 100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월세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때 쓸 수가 있는 게 전월세 전환율을 갖다 고려해 보면, 보증금 5천이니까 2억 5천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2억 5천에 대해서 전월세 전환율을 계산을 해봤더니 월세가 11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115만 원이 정상가인데 한 1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반대로 이거를 갖다가 월세를 100만 원을 받고 이거를 12개월로 해서 거꾸로 계산을 해봤더니 4.8% 나오니까, 이게 아까 전월세 전환율 5.5%보다 얘가 더 낮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매물은 괜찮은 매물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전월세 전환율로 이게 좋은 매물이냐 나쁜 매물이냐 이런 부분들을 또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생활을 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보증금 조정하고 월세를 같이 연동해서 조정하는 거, 이건 뭐 아파트만 얘기했지만 상가도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상품군별로 이게 좀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협상을 하신다면 좀 더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